지금까지 민생 법안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추진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7대 세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봤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하고요. 5.18 관련해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하나 나눠서 좀 여쭤보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부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법이 나왔다. 그리고 무슨 도저히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법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거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데 국민들이 확실히 이 문제는 풀어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거는 곤란하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거는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걸 거부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하는 권한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부권이거든요. 이런 건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위에 역시 있는 것이지 국민들과 분리돼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당 안에서 얘기가 돼야 힘을 갖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국민의 권리에 반하는 그런 거부권은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해 충돌이 있는 거부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뭐 개헌은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개헌이 됐잖아요. 그러고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37년입니다. 그러게. 아니 43년. 43년인가요? 아니 47년. 47년이에요. 47년. 뭐 하여튼 잘 숫자가 잘 안 될 만큼 그렇게 오래됐다면 개헌은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사회가 늘 변화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것만큼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OECD가 인정하는 최초의 선진국 아니에요. 그만큼 크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40년, 50년 동안 헌법에 그런 바뀐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 이거를 바꾸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됐고 그런 점에서 전 개헌은 꼭 필요하고 이미 개헌안에 대부분은 나와 있어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그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대통령의 안으로 발의했던 개헌안 있고요. 그것도 벌써 이제 한참 됐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당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개헌안도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큰 골격은 서 있습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던 최혜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서 대통령의 이런 결정. 제가 늘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그것이 상권 분립을 해치는 헌법에 있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적 정신 이것을 훼손하는 정도의 거부권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부권이나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해충돌성 거부권이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엄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번 최혜병 사건은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식을 그 군대로 보내고 또 우리를 보면 정말 아직 그 자기의 삶도 또 희망도 펼쳐보지 못한 그 꽃다운 젊은이인데 그렇게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국방의 의무하고도 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미 예전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세월호 때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헌법적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거부권을 하지 않으신 게 그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글쎄요. 이제 그러면 제2 요구가 오는 건데 제2 요구를 이번 국민의힘이 상황이 전에랑 달라졌잖아요. 낙선한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결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가결을 밝힌 의원들도 그쪽 당에 몇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결석을 많이 하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의원은 결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래요. 이게 이제 너무나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역풍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